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최근 증시 코로나19 관련돼서 글로벌 증시 폭락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나 했는데 유럽이나 미국 등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계속 선포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폭락 중인데, 자, 과거의 증시 급락이 일어났던 사례들을 조금 보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관련돼서 보면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했죠. 우한에서 발생을 했는데 춘제, 우리로는 이제 설 연휴인데 설 연휴 이후에 중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퍼져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조금 더 잠잠해지는 모습인데, 자, 우리나라 이후에 이제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코로나19 지금 현재 3월 17일, 지금 방송은 3월 18일 날 진행 중인데, 자, 3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사망자가 한 7천여 명 나왔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확진자 8,000명. 최근에는 두 자릿수로 증가폭이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8,000명이 넘어섰고 사망자가 뉴스 기준에서는 83명 정도 사망자가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치사율이 1% 정도, 전 세계적으로는 한 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최근 국내 지수 급락한 것을 한번 보면은, 자, 3월 18일 날 오늘도 결국에 뭐 2시 이후에 툼에 나오면서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3월 17일까지 일단은 봤을 때는 중국 우한 내에서 확산이 되는 시기에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급락 출발을 했다가, 자, V자 반등을 했습니다. V자 반등을 성공해 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확진자 급증하면서 1차적으로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또 확산이 되면서, 자, 두 번째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까지 하락하면 한 30%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최근 한 달간 국내 지수가 약 2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자,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12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한 20거래일 정도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 자, 하루에 평균 6천억 원 정도씩 엄청나게 강한 매도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요새는 1조가 넘어가는 코스피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앞장서서 매도하면서 국내 지수 한 달 동안 26% 정도 끌어내렸고요. 자, 그럼 미국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인데, 자, 한 달 동안에 31% 하락했습니다. 자, 뭐, 마이너스 12%가 나오기도 했죠. 플러스 10%가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5%는 우습게 움직이고 있는데, 7%, 8%, 그 다음에 최근에는 10%, 12%까지 변동폭이 점점 커지는 모습. 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31% 빠졌고요. 자, 3만 돌파를 눈앞에 두던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2만 일시적으로 이탈이 되기도 했고, 2만대 간신히 좀 지켜주고 있는데, 자, 오늘 밤 지나면 다시 2만 선 깨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동폭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미국 증시는 그동안 쉬지 않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좀 조정이 깊게 나오는 것 같은데, 국내 증시는 그 전부터도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폭락을 그대로 지금 몸으로 받아내고 있고요. 자, 그럼 과거 사례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사례 보면은 사스는 2002년도에 나와서 2003년도에 좀 퍼져나가긴 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망자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8,000명 이상 나와서 775명이 죽었으니까, 자, 치사율이 40% 가까이 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병이었다. 자, 그런 사스 있었는데 해당 시기에 주가 흐름 한번 보면, 자, 코스피 지수 봤으면 요때 이제 조금 발생을 했고요. 자, 4개월 동안 약 30% 빠졌습니다. 그 전에도 1차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시기에 이제 사스가 터지면서 4달 동안 약 30% 정도, 자, 최근에는 한 달 동안 약 30% 빠졌는데 이때는 한 4달 정도 동안에 30% 하락을 했고요. 자, 이후로 다시 한 4달여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을 해서 회복하는 데까지 총 8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자, 내린 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크게 움직임이 많이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크게 밀려나지는 않았고요. 자, 우리나라는 이때는 좀 기초 체력이 약한 시기였는지 40% 내려왔다가 40% 올라왔다. 한 4달 정도 동안 하락을 했다. 자, 요 사스 사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신종플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3월에 멕시코 시작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자, 확진자랑 사망자 수가 뭐 상당히 많았죠.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매우 많았고요. 사망자도 163명이니까 꽤 많았습니다. 자, 이때는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확진자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팬데믹 선언했었는데, 자, 독감이었죠. 독감이었고, 치사율은 약 1% 정도. 그래도 이 시기에는 주가 한번 흐름 보면 자, 신종플루 발생했을 때, 자, 2009년 요 3월 시기, 자, 요때 발생을 했는데, 발생 시기에는 전혀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후로 계속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회복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회복 구간으로 신종플루가 팬데믹이 선언이 되었지만 시장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못했던 모습. 자, 지금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르스가 있었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치명적이었는데요. 자, 확진자, 사망자 우리나라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치사율이 40% 정도 될 정도로 매우 높은 병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가 이때 증시에 좀 타격이 있었을 텐데 자, 차트 보시면 국내 발생해서 약 3달 동안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메르스가 왔을 때 저도 기억나는데 이때도 사회 분위기가 많이 얼어붙긴 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19 정도는 전혀 비할 바가 아닌 것 같고요. 증시 같은 경우도 이때 2200이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상당히 높은 구간에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자, 2200 가까이에서 출발을 해서 1800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오늘 저희 1600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3달 동안 16% 정도 지금보다 훨씬 조금 내렸다가 그 다음에 약 2달 만에 어느 정도 대부분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우리나라 이때 외국인 보면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증시를 끌어내렸는데 자, 지수 반등할 때조차도 외국인이 다시 사들이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반등이 좀 약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메르스 우리나라에서는 증시에 좀 영향이 있었지만 글로벌 증시에는 전체적으로 영향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1997년 외환위기 IMF에 구제금융 신청했을 때가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차트를 보면 자, 구제금융을 97년 말에 구제금융 신청을 했는데 요때가 오히려 바닥입니다. 그 전부터 전조 증상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100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 97년도인데요. 자, 300을 깨고 200대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3년 동안 한 4분의 1 정도로 하락을 했고요. 자, 오히려 구제금융 신청한 이후에 한 차례 반등, 그 다음에 다시 쌍바닥 다지고, 자, 1년 만에 모두 회복했습니다. 자, 1년 만에 다시 4배 급등하면서 이때는 우리나라 일단 외환위기가 왔을 때인데 빠르게 좀 극복해낼 만한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인지 증시가 1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거의 되돌아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왔던 것이지 이 3년이 넘는 하락 구간을 버텨내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마지막 급락 때만 거의 시장이 순식간에 한 6개월 만에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났으니까 주식을 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때 주식 하신 분들 뭐 상당히 어려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때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부디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자, 워낙 빨리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빨리 내리는 구간이 이런 구간으로 비슷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때도 워낙 급락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벌써 고점 대비 30%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구간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있었죠. 2008년도에는 약 1년간 57%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2000선에서 900이 깨고 내려갔었으니까 지금 저희 2200에서 한 1600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때보다 훨씬 이때가 더 많이 내려갔죠. 자, 57%니까 저희 지금 30% 빠졌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한 달 동안 저희는 30%가 빠졌고요. 요때 1차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일시적인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재차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반토막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 한 2년 정도 만에 다시 원위치까지 키 맞추기 올라갔는데 자, 1년 동안 하락하고 2년 동안 반등했습니다. 자, 이 기간에 외국인들이 수급을 한번 보면 외국인이 하락 구간에는 지속적으로 약 1년 정도 매도를 하면서
60조 원 정도를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빠르게 또 사들이면서 우리나라 V자 반등. 자, V자 반등이라고 하지만 이게 다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지.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총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상당히 힘든 구간이었을 테고요. 자, 요런 구간에 만약에 주식을 잘 태웠더라면 뭐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08년도 미국 상황 보겠습니다. 미국 상황은 저희보다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자, 비슷한 률 정도, 우리나라 57% 내릴 동안 미국 55% 정도 고점 대비 내려왔는데요. 자, 위에서 저점을 찍는데 1.5년, 우리나라 1년 정도 걸렸는데, 자, 미국은 조금 더 오랫동안 내려왔고요. 자, 국내 지수는 2008년 말부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만, 자, 미국은 2009년 초부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자, 반등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한 2년 만에 제자리 돌아왔다면,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2년 정도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 돌아오는데 약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1년 내려와서 2년 동안 올라갔다. 그 구간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1.5년 하락해서 자, 4년 정도 회복하는데 걸렸다. 자, 이제 반토막 정도 조금 더 높게 내려왔는데 우리나라도 미국도, 자, 우리나라 지금 이제 30% 넘어가고 미국도 30% 넘어간다면 1년 동안 하락했던 게 지금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도 또 떨어질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러스 관련돼서 좀 보고 그 다음에 97년하고 2008년 금융위기, 외환위기 봤는데, 자, 9.11 테러 뭐 참고 삼아 하나 더 보면은 요거 참 영화 같은 일입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알카에다가 자살 테러를 했죠. 그래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 2대가 떨어졌고요. 펜타곤에 한 대 떨어지고 그 외에 탑승객들이 비행기를 돌리게 해서 공터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비행기 4대를 총 납치하면서 이 WTC 세계무역센터가 증권거래소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 일주일 동안 뉴욕 증시가 폐장이 됐습니다. 국제항공선 모두 차단이 됐었는데, 자, 지수 보시면은 요것 같은 경우 테러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만 보시면은 이렇게 음봉 하나 나오고 우리나라 이렇게 서서히 들어 올렸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일주일 폐장 이후에 바로 급락했다가 한 3주, 4주 정도 만에 다시 시장 되돌려 놨으니까, 자, 이때는 일시적인 이벤트였고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하락세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지금 우량주건 잡주건 상관없이 폭락, 오히려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주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장인데 상당히 소외받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외국인이 하루에 평균 6천억 원 정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급락시키고 있는데, 자, 외국인 수급이 하락이 멈추고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때 타이밍을 좀 한번 잘 잡아보는 게 좋겠고요. 자,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타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 나왔다고 또 못 올라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량주 같은 경우는 또 방향을 한번 잡으면은 길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자,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을 잘 보고 대응을 해봐야겠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자체 코로나19 관련돼서는 많이 확산세가 줄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내수 시장이 매우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지금 완전히 내수 시장이 씨가 말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증시는 또 기대감과 수급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그때 한번 잘 많이 하락한 우량주들 위주로 투자해보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과거 주식시장 급락했던 사례들 이벤트들별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자, 길게 보면 한 반토막 정도 날 수 있겠다. IMF 수준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30% 빠졌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한 400포인트 정도까지 더 밀릴 수 있겠다. 요 정도
생각하고, 만약에 거기까지 안 밀릴 수도 있습니다. 안 밀리기를 뭐 바라야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염두에 놓고 투자 전략도 좀 보수적으로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은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은 상당히 어렵고, 자, 코로나 확산세가 좀 잠잠해지는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들, 자, 이때 이제 어떤 종목을 살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량주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배당주들도 엄청나게 지금 싸다고 느끼고 있는데 함부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자, 이런 상황 보고서 저도 여력이 되는 대로 한번 들어가 볼 계획입니다. 자, 아무쪼록 좀 코로나19 진정세 찾으면서 주가 강한 반등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